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오늘 굿모닝 차차차 시간에는요. 모터 스포츠를 아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부들을 위한 알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산림구단 엄지척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하기는 좋은데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과 제습기 같은 여름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서 무턱대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세가 또 만만치 않게 나와서 고민이 많이 되죠. 네, 하지만 적당히만 사용하면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여름 가전제품 알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에어컨이나 제습기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부터 또 건강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 관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름 가전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곽지연 산림 전문가,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여름 가전제품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뭐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막막하더라고요. 네, 보통 뭐 여름 가전의 대표적인 게 에어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에어컨을 구매할 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먼저 어디에 둘 거냐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 평수를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데 에어컨 구매 용량과 평수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25평 이하일 경우에는 5평형 벽걸이형 에어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평에서 28평 정도라면 13평 스탠드형 에어컨, 그리고 33평에서 45평 정도라면 15평에서 18평 스탠드형 에어컨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제습기 용량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평수의 절반 정도를 선택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평이다, 그러면 25평형.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에어컨 평수가 몇 평형까지 있나요, 보통? 가정용은? 가정용은 최대 이제 28평형 정도까지 28평형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평대, 왜냐면은 50평대까지. 전체 뭐 집이 50평이다 그래도 50평을 확 터서 쓰질 않으니까. 네, 그렇죠. 뭐 거실 따로, 그렇죠. 뭐 안방 따로, 뭐 작은 방 따로, 뭐 서재 따로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죠? 네, 요즘에 최근에 또 천정형, 설치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매해야 될까? 워낙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매해야 되지? 이왕이면 좀 더 알뜰하게 구매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 가전제품 알뜰 구매 가이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기네요. 여름 가전 특별 판매전을 이용하라. 지금 에어컨의 그 판매가 많이 활성화되고 구매가 딱 하기 적당한 시기가 지금서부터 8월 초까지인데요. 보통 연초에는 가전회사들이 프리미엄 제품들을 어떤 기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보이는 연초에는요. 지금서부터 8월 말까지는 가전회사들의 주력 제품들을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목이니까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할인 판매전 때는 한 20에서 30%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비교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 이 시기를 이용하셔서 할인 판매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 딱 여름 가전 특별 판매 전인 거예요? 네,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식 용어 중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런 얘기처럼 혹시 에어컨을 겨울에 사거나 이런 거는 더 아무래도 않나요? 비수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맞는 말씀인데 이제 겨울에 사면 지난 2월 상품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연초에 사실 경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위주가 할인이 되고 할인 여부에 따라서는 혜택을 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 미리 이제 겨울에 사놓으면 사실은 묵은 에어컨을 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교체 주기도 빠르고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가전제품은 굳이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러네. 그럼 밀짚 모자는 초여름에 사라.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리퍼브 제품을 찾아라? 이 무슨 말이죠?
리퍼브 제품 이제는 이제 익숙한 용어일 텐데 그야말로 중고 아닌 중고를 리퍼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장에 전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단순 변심에 의해서 교환 처리가 됐다든지 어찌 됐던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종의 중고 취급을 받아갖고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건데 요즘에는 도심 외곽 지역에 나가시면 전문 리퍼브 매장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외관에 흠집이 있는지를 조금 더 찾으시면 흥정을 통해서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리퍼브 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여성분들 쇼핑 좋아하는 분들 디스플레이 된 거 사시면은 좀 싸게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원리네요. 구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판점이라고 하는 것, 판매점인데 땡땡마트, 땡땡프라자 이런 데 가시면 이런 데 가면은 본사 직영점이 있고요. 사장님이 따로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형태가 보통 할인폭도 크고 이렇게 흠집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협상이 좀 가능한데요. 그럼 직영점이 좀 더 싼 거예요? 아니요. 대리점이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점원한테 가셔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점장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영점이고요. 사장님이요? 그러면 대리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가서 여기 직영점이에요? 대리점이에요? 이렇게 묻긴 좀 뭐하니까. 좀 그렇죠. 사장님 계신가요? 점장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유도 질문까지 알려주셨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렌탈 서비스를 활용하라. 굳이 사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는 물건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하고 빌려 쓰는 시대다 보니까 렌탈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여름 가전 특히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렌탈 서비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초기 구입비가 적고 사후 관리가 좋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기간을 이용하는 금액을 따지면 조금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 고가 제품들을 좀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나마 교체 주기가 빠르신 소비자 스타일이다 싶으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기왕 이용하셨다라고 하면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인 사후 관리 그러니까 매니저가 방문하셔서 교체나 아니면 청소해 주시는 것 꼬박꼬박 챙겨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인표 큐레이터께서는 이 중에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경우를 특별 판매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방법이네요. 특별 판매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할인율 세일전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동네도 좀 벗어난 반경으로 정보 파악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가전제품 알뜰하게 구매하는 법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알뜰하게 구매를 했지만 막상 또 전기료가 걱정돼서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름철에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누진세 때문이잖아요. 누진세 맞아요. 누진세 무서워서 여름철에 에어컨 못 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누진세는 일단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나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 단가를 매기고 있는데요. 1단계와 6단계 무려 11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단계는 5단계 차이인데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요. 이 누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실은 필요할 때 켜고 필요할 때 끄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요. 2시간 동안 껐다 켰다 이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2시간 내내 쭉 켜놓는 게 오히려? 전기요금을 위해서는 이게 더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동차 기름 아낀다고 시동 껐다 켰다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동을 킬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 원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에어컨을 구입할 때 이제 이전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많이 따지셨을 텐데 그 경우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전기세가 좀 덜 드는 그런 제품들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주부님들께서 냉방 효율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냉방 효율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1시간 동안 이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시원하게 만드느냐 1시간 동안 기준을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수치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그럼 몇 점이 만점이에요? 만점의 기준은 없고요. 없어요? 네, 제품 기종에 따라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높으면 어디까지 가요, 대충? 아까 지금 한 8.5 8점대 중반 정도가 좀 높은 건데요. 그래서 에어컨을 최종으로 선택을 하실 때 네. 비슷한 종류를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어떤 걸 고를까 할 때 이럴 때는 당연하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하나 플러스 냉방 효율 수치 이 두 가지를 따지셔서 그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 등급, 뭐 1등급 이런 것만 따졌는데 그거 못지않게 냉방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빨리 얼마나 빨리 차가워질 수 있느냐 이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낀다, 절약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10년을 훨씬 훌쩍 넘은 에어컨들 스탠드형 아직 쓰고 계시는데 그때 왜 1등급의 기준과 지금의 1등급의 기준은 다른가요? 매년 1등급의 기준은 변경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 10년 된 에어컨 1등급인데 이상하게 우리 거는 전기료가 많이 나와. 그때는 1등급 기준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달랐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해도 효율이 좀 떨어진 그런 에어컨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에어컨 고르는 팁 여러분께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렸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에어컨으로 인한 전기료를 낮출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청소를 자주 해주는 거예요. 네, 에어컨 청소,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 청소만 자주 해줘도요. 냉방 효과는 58%나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은 27%나 절약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하면 이제 나오는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참 청소를 잘하면 뭐 전기료도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악취도 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름 하면 고온 다습 그리고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면은 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곰팡이가 이렇게 끼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어컨 문제가 돼서 귀에 감염균이라든지 알레르기 유발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성 세균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많이 에어컨 가동이 잦고 많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터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청소하기가 사실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분들 저는 에어컨 청소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쵸. 아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알고 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균들을 어떻게 싹싹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세균들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되게 궁금한데 어떤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청소해라 해도요. 방법이 복잡하면 알고는 있지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준비했어요. 집에 이것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자, 뭘까요? 은쟁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집에 다 냉장고에 있으실 거예요. 고추냉이. 우리 우리는 굉장히 맵다라고 생각하는데 세균도 매운 걸 싫어하는 건가요? 고추냉이가 세균하고 악취를 잡아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균도 정말 잘 잡아주고요.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도 한 번에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뭐 덧붙이자면 고추냉 냉이 안에는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휘발성 물질인데 곰팡이하고 세균 활동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고추냉이 하나만으로도 악취라든지 세균 번식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천연 세정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이거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회 먹을 때도 찍어 먹는 소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천연 세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직접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추냉이 아마 냉장고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걸 짜놓은 거잖아요. 쓰면 되고요. 그냥 흔히 마트 가시면 와사비라고 있죠. 이거 그냥 사서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냉이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그리고 분무기, 준비물 이렇게 세 가지뿐이 없어요. 끝? 네, 끝.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로 이제 고추냉이. 쉽게 얘기하면 고추냉이 품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 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예. 농도는요, 뭐 네. 사실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어느 그래요? 정도 고추냉이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물은 200ml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고추냉이 한 스푼. 집에 있는 뭐 숟가락으로. 고추냉이를 숟가락에다 네네. 푸니까 갑자기 그 모 예능 프로그램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네네. 복불복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저거 한 스푼 딱 퍼가지고 입에 넣으면 안 되고 그렇죠. 비커에다 지금. 비커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물은 200ml 정도면 그냥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그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컵 종이컵 정도. 한 컵. 네네. 이렇게 그리고 해서 잘 고추냉이를 풀어요? 일단 풉니다. 네. 근데 꼭 굳이 이렇게 비커에다가 안 풀으셔도 되고요. 네. 분무기 안에다가 고추냉이 넣고 네, 물 그러니까요. 넣고 야. 흔들어만 주셔도 근데 돼요. 그게 이제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네네. 뜨거운 물이 아닌데도 잘 섞이나요? 뭐 워낙 우리 그 메밀국수 먹을 때도 네, 맞아요. 고추 찬 간장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하니까. 네네 잘 어. 풀어지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물에 그냥 잘 풀어져요. 네. 그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네요. 예, 여름에 시원한 메밀국수 먹다가 또는 냉면 먹다가 넣다가 그 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뿌려도 그죠? 그건 안 되겠네. 좀 냄새가 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양념이 돼 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분무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네. 대답할 가치가 없으시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시네. 풀어주시고요. 그냥 네. 이렇게 잘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와. 흔들어서 주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네. 다른 거 아니고요. 네. 고추냉이 세정제. 그러네요. 이거 딱 보니까 맞네요. 색깔이 네. 일단은 근데 분무기에다 바로 타는 것보다는 네. 한번 비거나 다른 그릇에서 타서 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안 섞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쵸. 섞인 물만을 따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이게 건더기가 남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뿌리기가. 이렇게 네. 고추냉이 세정제를 만들어 두시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에어컨 필터 청소할 거잖아요. 네네. 에어컨 필터를 꺼내오세요. 필터는 어디 있죠? 금방 꺼내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필터가 어디 있는지. 이거 채널 A 그 회사에 있는 예. 에어컨 필터를 아, 예. 작가분께서 직접 예.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먼지가 상당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일하시면서 봐도 이런 보여요. 환경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쩐지 매번 짠하네요. 생방할 때마다 몸이 칼칼하더라. 에어컨 필터를 꺼내보면 아마 네. 집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은 다 이러실 거예요. 네. 먼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까만색으로 잘 안 보여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하면 먼지가 지금 말리는 지금 게 흔드니까 막 보이시죠? 먼지가 네, 지금 보입니까? 네. 지금 막 연기처럼 이렇게 그게 다 먼지죠? 네,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쪽으로 뿌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먹고 있네요. 이렇게 먼지들이 많은데 네. 심하구나, 이게. 네. 에어컨 필터가 아주 오래되면 먼지가 이렇게 뭉치기도 하는데 사실 아.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필터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가루 형식으로 잘 눈에 보이지 않게 야. 이렇게 네, 흔들어 네, 네. 봐야지 먼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쌓여 있는데요. 네, 네. 이 필터에 그냥 꺼내 오셔서요. 네. 고추냉이 세정제를 네. 뿌려. 뿌려만 줍니다. 칙칙칙칙 이렇게. 빨리 좀 뿌려주세요. 네네. 눈으로 먼지를 보니까 이거 네네. 세정을 빨리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안 나옵니까? 네, 그러게요. 네. 이제 네. 나오죠? 네. 조금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려주시고요. 이 네. 필터에 직접 분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럼요. 물로 네. 씻어도 되는 거죠, 필터를? 이게 정말 좋은 게요. 고추냉이 세정제는 먼지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세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균 항균. 잡아주는 네.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필터를 꺼낼 수 있는 필터들은 이렇게 네, 다 꺼내서 꺼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네, 네. 꺼낼 수 없는 필터들도 내장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거기 청소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럴 네. 때는 이 고추냉이 세정제를 그냥 뿌려만 주셔도 됩니다. 음. 먼지가 너무 많다 하면 그냥 욕조 같은데 수조 네. 같은데 필터를 아예 넣고요. 담궜다가. 그리고 거기에 고추냉이 세정제를 풀어서. 아예 풀고 좀 담궜다가 꺼내서 충분히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늘에서 햇빛이 말리면 변형될 수 그러게, 있거든요. 틀어지겠죠, 가요. 네, 그러니까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곳 말고 그늘.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 같은 데서 말리시면 훨씬 필터 관리 잘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이거 뭐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건 뭐 2주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고추냉이 세정제
에어컨 필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집에서는요 욕실에서 활용을 해요. 욕실에서? 네. 어떻게 욕실 이제 활용하시죠? 장마철 6월 되면 장마철 시작되면 욕실에 곰팡이가 정말 그득하거든요. 네. 그거 없애는데도 고추냉이 세정제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예. 감자를 갈아서 곰팡이 부분에다가 놔두기도 하고 예. 베이킹 소다 젤을 예. 만들어서 놔두기도 했는데 베이킹소다 많이 쓰니까 우리가. 네. 예. 근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고추냉이 세정제. 아, 그래요? 정말 뿌려준 다음에 칫솔로 한번 쓱쓱쓱 닦아주기만 하잖아요. 네. 그럼 아주 곰팡이 제거하는데 훌륭하고요. 예. 이제 또 여름철 되면 에어컨 네. 트시는데 자동차 운전하다가 트시잖아요. 예. 그러면 또 에어컨에서 냄새 아주 심하게 네, 난다고 맞아요. 해요. 자동차 필터. 그때도 요거 하나 차에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네. 고추냉이 세정제. 오. 그런 다음에 그냥 차량 필터 있는 데다가만 뿌려서? 뿌려주셔도 오.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휴, 그 녀석 효자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맛도 굉장히 있는데. 솔깃한데요.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음. 우리가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세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근데 굳이 이렇게 네. 천연 세정제를 쓰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시중에 나가서 손쉽게 세정제 많이 구하실 수 네, 있는데요. 맞아요. 네. 예. 보통 판매되는 세정제는 그 세정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화학 첨가물이라는 걸 넣게 되죠. 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회 논란이 됐듯이 네. 가습기 세정제 때 경험했듯이 네네. 그게 결국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의 내가 불편을 좀 감수한다면 이렇게 좋은 천연세정제를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이런 세정제 같은 경우는 네네. 물하고 고추냉이 단지 2개밖에 들어가지 않은 네. 인체 전혀 무해한 아주 네네. 안전한 그런 세정제이기 때문에 네네. 천연 고추냉이 세정제 추천드리고요. 네네. 또 시중에 나가면 이러다 보니까 고추냉이 세정제라고 또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것도 귀찮으시다. 네. 난 그거 사서 써야겠다 그러면 100% 고추냉이인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화학 성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고추냉이는 우리가 먹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 먹는 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세정제를 만들면 그만큼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에어컨 필터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네.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집에 또 여름철에 많이 쓰는 가전제품 제습기. 제습기 많이 쓰죠. 이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제습기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습기를 없애려고 구매한 거다 보니 네, 제습기를 굉장히 열심히 트시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눅눅하다고 해서 너무 오래 틀면 문제가 되기 십상인데요. 네, 네. 보통 습기가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바이러스性세균이 침투한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네, 네, 네. 안구 건조증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제습기를 껐다 켰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주 껐다 켰다가 아니라 제습기는 그 습도를 좀 맞춰서 네. 껐다 켰다 습도를 하는 게 기준으로 중요하네요. 좀 하셔야 그러네요. 예, 예. 특히 이 제습기가 우리 집안 공기 질을 또 좌우하다 보니까 그럼요.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거는 네. 말 그대로 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지가 머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왠지 듣기만 얼마나 해도 더럽겠어요. 세균이 사실. 많이 번식할 것 같은데. 예. 네. 우선 필터가 있나요? 네네. 필터 있죠. 예. 근데 제습기는요, 예.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장마철 이제 오기 네.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이제 장마 막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이때 한번 청소를 반드시 이때 해주셔야 한번 됩니다. 장마 시작 그냥- 전에. 네, 바로 그냥 지금이네요. 네,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청소를 한번 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제습기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제습기인데요. 네. 이제 필터를 어디서 빼야 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어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대부분은 뒤에 필터는 이렇게 뒤로 돌리잖아요. 여기 네. 있던가? 그러면 이렇게 뒤에 공기를 네. 빨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이렇게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기 뺄 수 필터군요. 있는 필터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일단 이 커버 자체도 좀 한번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필터 아주 손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예 청소를 하라고 네. 먼지를 항상 청소해서 쓰라고. 여기 있네요. 네, 접는 이런 게? 식으로 이렇게 빼면 되겠네. 네. 아유 더러워. 진짜 이거 이렇게 아우, 아마 더러우신 분들 이거 뭐야? 많을 거예요. 아우 더러워. 아. 이렇게 많습니다. 예. 거기도 더럽지만요.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네, 여기 너무 이 더럽다. 아우 본체, 여기 안에도. 본체 부분도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이거 이런 누가 데는 쓰던 거지? 그건 비밀인데요. 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먼지가 예. 많은데요. 예. 이거 청소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에어컨 필터와 마찬가지로 네. 이 제습기 필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요즘 많이 쓰시죠? 맞아요. 네. 공기청정기 필터까지도 고추냉이 세정제로 그냥 청소해 주시면 한 번에 쓱. 편합니다. 네.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인표 큐레이터께 여쭤볼게요. 이런 제습기 필터가 분리가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요? 다 분리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제습기를 선택할 때 꼭 그 확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터 분리 부분인데요. 네. 아예 필터가 분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더라도 필터 분리가 손쉽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부님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기가 꺼려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네. 제습기를 고를 때는 네. 필터나 소저통이 얼마나 손쉽게 잘 분리가 되는지 예. 그 손쉽게 세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보신 다음에 제습기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뿌려볼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그냥 쉴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고추냉이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요. 네. 아, 냄새가 나네, 네네, 진짜. 냄새가 예, 나는데 아주 고추 독하지 냄새가. 않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뿌려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래도 창문은 좀 열어놓고 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려서 아까처럼 똑같이 칫솔로 닦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에어컨 필터 담글 때 그 욕조에다가 요거 제습기 필터하고 아까 그 앞에 뚜껑이랑 이런 거 네. 다 담궈가지고 한꺼번에 한 청소하면 번에.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욕조에다 하시면 담궈가지고. 청소 그렇게 하시면 아주 편한데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역시 물로 예. 충분히 헹군 다음에 그늘에서 말려서 아, 역시. 충분히 네. 말린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네, 위치해 그러니까.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이거 틀어지게 말리고 싶다 하는 분은 햇빛에 말리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늘에 말리는 거. 제습기 새 걸로 잊지 바꾸고 마시라는 싶다. 얘기고. 에어컨 새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네네. 아유, 우리 남편이 색을 썼으면 좋겠는데 아, 사진, 그러면 네. 햇빛에 말리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습기니까 네. 필터 말고 수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이 이제 맞아요. 고여 있겠죠. 네. 예. 제습기 청소해 주실 때 일단 이렇게 필터 청소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물을 항상 물. 빨아들이는 고여 있는 맞아요, 수통. 맞아요. 예. 수통 반드시 청소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이 수통의 위치도 제습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요 제습기 같은 경우는 앞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앞쪽에. 네. 요거를 아, 주로 이거는 항상 물을 이렇게.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잘 빼기 그게. 쉽게 아, 이게 네,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구나 수통이. 보시면 전체가 다 수통이네요. 수통도 사실은 굉장히 아우. 지저분해요. 이게 지금 잘 안 네. 보여서 그런데 아유, 먼지가 아니 잘 상당히 보여요. 많은 상태입니다. 요것도 다른 건 없고요. 네. 그냥 고추냉이 세정제로 뿌려서 아.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 닦는 모습 예,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드릴까요? 예. 네네. 여기 좀 구조가 복잡해서 네. 안쪽이 깊어가지고 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뿌려주시고요. 네. 아니면은 아까 그 우리 욕조에다가 네. 청소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 수통도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용 솔 같은 게 있나요? 칫솔로 닦아주셔도 되고요. 아, 네. 그냥 다 행주 쓴 같은 칫솔. 거, 뭐 네. 수세미도 괜찮고요. 네. 네, 다 쓴 칫솔로 음, 닦아주신 다음에 네. 물로 한번 헹구시고요. 네. 그러면 찌든 때도 이게 아. 고추냉이 세정제가요. 찌든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지게 해주거든요. 아우, 이 칫솔 자체가 까매졌네. 네네. 그 수통은 이렇게 굴곡이 네. 많아서 칫솔로 아주 구석구석 안 닦이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면봉에다가 고추냉이 세정제를 살짝 묻히고 그걸로 이제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네.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수통이 깊어가지고 사실 손이 잘 안 닿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추냉이 물에다 그냥 담가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를 그렇습니다. 푹 네. 담궈놨다가 네. 나중에 빼가지고 안쪽을 좀 이렇게 닦아서 네. 또 그늘에다 네. 말리시면 맞아요. 요거는 아, 그늘에 안 이것도- 말려도 되겠네요. 네. 변형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함께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네. 왜냐면 하나는 그늘에 있고 하나는 햇빛에 있으면 어디다 놓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냉이 세정제가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 네. 만약에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고추냉이가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경우라면 집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과산화수소수하고 네. 그다음에 식초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세정 효과,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이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성분이 좋다고 해서 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실 경우에는 네. 섞어 놓으면 이게 독성이 생겨서 눈이나 아. 호흡기를 자극하는 과초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 그러니까 조금 번거스럽시더라도 네. 과산화수소수하고 그다음에 식초를 따로 분무기에다가 담아 놓으셔서 번갈아 가면서 뿌리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긴 써야 되는데 네. 청소할 때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 그렇죠. 좋은 것들인데 따로따로. 만나면 안 독성이 좋아지는 생긴다.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한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고 네. 또 거기다가 식초를 따로 뿌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조금 불편한데 나는 고추냉이를 사겠습니다, 그냥. 네, 저희가 오늘 또 꿀팁을 불편한데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전문가께서. 네, 예. 뭐 에어컨 이제 청소하셔야 할 때거든요. 네. 에어컨 필터 꺼내서 고추냉이로 한번 세정제, 고추냉이 세정제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청소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습기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제습기도 마찬가지로 필터는 꺼내서 고추냉이 세정제로 해주시고요. 고추냉이 세정제가 사실 먼지를 없애주는 역할보다는 살균 소독이 훨씬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사용해 주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먼지만 없앨 것 같으면 그냥 물에다 씻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추냉이 생제를 꼭 쓰셔라라는 네. 팁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 이인표 큐레이터께서도 여름철 가전제품 사용법 한번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생활경제 큐레이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기요금, 네. 누진세 얘기를 드릴 네, 텐데요. 네. 팁을 하나 드리면 한국전력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시거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내가 여름철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집안에 사용되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사용 용량과 전기요금을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새로 제습기를 구매한다든지 에어컨을 구매한다든지 뭔가 새로 여름철 냉방 제품을 구매하실 때 네. 소위 말하는 전기세 폭탄에 맞지 않으시려면 예. 사전에 한번 들어가셔서 내 예. 사용량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물론 그 지역의 볼거리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꼭 그 지역의 전통 먹을거리를 저는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세계 전통의 맛.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온 것 같은 여행 온 느낌이 딱 드네요. 지금 저는 일본의 롤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색다른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긴 세계 전통 음식들. 오감 만족 세계 맛을 찾으러 떠나봅니다. 첫 번째 세계의 맛은 바로 이스라엘 음식. 이 음식을 경기도 판교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여긴 빵집 아닌가요? 이스라엘 음식 맛볼 수 있을까요? 일반 빵집 같은데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여기 일반 빵집처럼 빵도 팔고 이렇게 차도 파는데요. 이스라엘 음식 먹으러 왔어요, 저희. 정말 이스라엘 음식을 맛본다고요? 샤슈카 나왔습니다. 샥슈카라고요? 이거는 삭스카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가정식으로 먹고 있대요. 저도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 샥슈카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모로코에서 유래돼 이스라엘의 가정식으로 자리 잡은 요리인데요. 달걀이 지옥불에 빠진 것 같다 해서 에그인 헬이라고도 불린다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상당히 담백하고요. 달콤해요. 좋은 재료를 가득 넣어가지고 거의 고다시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느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먹고 있는데 사실은 지중해 음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치 진짜 이스라엘에 온 것 같은 여행 온 느낌이 딱 드네요. 음식 하나에서도. 샥슈카를 먹으면 좋은 이유 바로 영양이 풍부해서라는데 샥슈카를 아침에 먹게 되면은 샥슈카의 토마토와 양파와 같은 채소들이 장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먹었을 때 비해서 습을 먹게 되면은 수분을 먹은 식이섬유가 공급되기 때문에 장을 좀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샥슈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토마토를 베이스로 각종 채소까지 듬뿍 넣어 함께 볶아주고요.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바로 고기를 넣어줍니다. 한우를 넣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삭스카는 콩을 넣는 것도 있고요. 고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돼지고기를 넣어보기도 했는데 한우가 가장 감칠맛도 나고 진한 소스의 맛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국내산 고추기름을 넣어 1시간 푹 졸이면 한국인 입맛 저격 맛있게 매운 샥슈카 완성! 게다가 이 샥슈카를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은 따로 있대요. 바로 빵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요.
보통 제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불편한 게 많은데 여기는 먹고 나면은 좀 편하고 내가 밀가루를 먹었나 그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편하고 그래서 좋아요. 전혀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이 많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더부룩하지 않아 좋다는 이 집의 빵 맛. 그 비결은 반죽에 있습니다. 저희가 빵에 이스트나 계량제 대신에 천연 효모종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천연 발효종은 설탕 대신 단맛을 내고 이스트보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물론 맛의 풍미까지 살려준대요. 거기에 유기농 밀가루, 천일염을 3번 구워냈다는 죽염까지 더해 한 번 더 발효시키면 맛과 건강까지 잡은 반죽이 완성! 맛과 건강에 좋단 이스라엘 전통 가정식이란 요 샥슈카. 저도 한번 맛보러 가야겠네요. 또 다른 세계의 맛을 찾았다는 곳은 일본. 일본의 맛은 바로 부산에서 볼 수 있다는데요. 일본의 맛을 찾아왔건만 이곳은 뭐라는 곳인가요? 카페인데 공연도 볼 수 있으면서 빵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예요. 공연도 보고 빵도 먹을 수 있는 곳? 그러고 보니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드시는 거세요? 일본의 롤케이크야. 이것이 바로 일본의 롤케이크란 말씀. 일본 오사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도지마롤. 도지마라는 지역의 이름을 딴 롤케이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일본에서 먹었던 맛과 같을까요? 녹는다 녹아. 부드럽다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직접 먹고 왔는데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되게 부드럽고 생크림도 일반 한국 제과점에서 먹는 생크림이랑 좀 뭔가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포크가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손에 멈출 수 없단 요 생크림이 바로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100% 동물성 생크림입니다. 홋카이도 목장에서 자유롭게 키워낸 원료를 블렌딩한 맞춤형 크림으로 365일 비행기 타고 날아와 신선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는 뭐 하시려고요? 반죽에 저희만의 비법으로 이제 천연 사과 발효종을 만들어서 모든 빵에 넣습니다. 천연 아카시아 벌꿀과 유기농 밀가루, 사과로 만든 발효종까지 더해주면요. 소화에도 좋고 풍미까지 업그레이드된 반죽을 만날 수 있대요. 이제 도지마루를 만들어 볼까요? 동그랗게 말린 빵 한가운데 생크림을 듬뿍 넣어주면 완성! 기본 생크림만 넣은 빵에서 딸기나 초코가 들어간 롤케이크까지 종류도 다양하다고요. 그 다양한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간다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일본에서 저번에 먹어봤었는데 그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생크림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해서 맛있고 빵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둘이가 되게 좀 잘 어울리는?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2개, 3개 먹어도 부딪히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되게 맛있고. 게다가 겉은 짭조름하면서도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요 빵부터 국내산 파당금, 버터, 먹물을 넣고 만든 빵까지 모두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대요. 한국에서 맛본 세계 전통의 맛. 여러분도 이국적인 맛보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물론 현지에 가서 먹는 것도 맛이 있겠지만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음식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예. 자, 계속해서 맛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이걸 꼭 챙겨 먹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실은 갈증 날 때 이걸 저는 먹는 편이거든요. 뭔지 압니다. 맛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고. 이건 뭘까요? 우유잖아요. 그렇죠. 우유 많이 드시죠. 예. 내일이 세계 우유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남녀노소 영양음료 우유. 이 우유는 더 이상 간식이 아니라는데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잡았다. 팔방미인 우유. 이 한 잔에 담긴 건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유로
스스로 건강을 찾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헬스장. 이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제가 예전엔 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술과 담배를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나빠진 것 같고 지방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방간으로 몸무게도 10kg이나 쪘다는데 어떤 병이죠? 정상적으로도 간 안에는 지방이 5% 미만으로 있는데 이보다 많은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의 손상을 유발하고 지방 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절히 조치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최근 검사 결과 간 기능 및 간 수치 모두 40 이하의 정상 수치로 확인. 이쯤 되니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제 곰 자세로 해서 오른손이랑 왼발을 가볍게 들어주고 왼손이랑 오른발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가볍게 걸으시면 돼요. 곰 자세는 1회 10번, 3세트를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니 참고하세요. 상체를 고정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개구리 자세 또한 간을 자극해 좋다고 합니다. 운동 후에는 꼭 마시는 게 있었으니 바로 요 하얀 우유입니다. 우유가 간에 좋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우유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우유에는 유천 단백질과 콜린이 들어있는데요. 콜린의 경우에는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지방간 축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우유. 경기도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우유도 마시고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세계 우유의 날을 맞이해서 국산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우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친근감까지 형성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우유의 날은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선포한 날인데요. 국내에서는 우유 자조금 관림위원회와 농협경제지주에서 주최에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유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이들이 우유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유에 친숙해지고 우유를 좀 좋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이들의 시선을 자극한 건 바로 어머, 이거 젖소잖아요. 도심에 젖소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한 차규 체험. 무서울 법도 한데 어휴 잘한다 얘. 말랑말랑해요. 거기서 우유 나오니까 어떻게 처음 봤어요? 네. 어때요? 신기해요. 어때? 뜨거운데 우유가 젖소에서 나온 게 신기해요. 위풍당당 생애의 가장 용감한 도전이 시작된다. 띠로리. 하지만 한 방에 성공하면 인생도 재미없겠죠? 아이고 겁먹었구나. 건드렸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내년에는 우유 더 마시고 커서 꼭 성공하길 바래요. 건초주기 체험까지 도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현장 체험이었습니다. 애들한테 새도 보여줄 수 있고 도심 속에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 덕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행사. 이 긴 줄의 정체는 역시나 시원한 우유 빙수. 더운 이맘때 딱이죠. 아유 맛있겠다. 아유 잘 먹네. 빙수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도 우유와 친해질 수 있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유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음료로만 마시지 않고요. 다양하게 우유가 변신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굉장히 그 첫 번째 변신은 바로 요리의 100배 활용. 우유를 보글보글 끓여서 떡볶이와 치즈를 넣어주면 고소한 까르보나라 떡볶이 완성. 또한 우유 속 단 단백질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에도 좋대요. 이렇게 비누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피부 미인까지 될 수 있겠죠? 집에 만든 비누를 제가 직접 만드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루에 우유 2~3잔씩 섭취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얀 우유 한 잔에 숨은 영양은 정말 많네요.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우유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네. 8시 46분입니다.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죠.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주기 위해서 김필술 자동차과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세계적인 모터 스포츠 대회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해외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쾌거네요, 봤는데요. 쾌거.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경기 룰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모터 스포츠 대회를 즐길 만한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네. 아는 만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모터 스포츠 하게 되면 일단 경기 방식을 알아야 되고 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선수도 네네. 알아야 되겠고요. 맞아요. 이런 상태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네. 있어서 네네. 오늘은 그래서 모터 스포츠를 즐길 때 꼭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모터 스포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터 스포츠. 네. 생각만 해도 짜릿한 게 네. 스피드가 있잖아요. 딱 그렇죠. 보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자,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터 스포츠 하게 되면 엔진이 붙어 있는 움직이는 기계를 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도 있겠고요. 또 보트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이 오토바이 레이스하고 스포츠카 레이스가 있고요. 예. 또 비행기 레이스, 보트 레이스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된 경기하면은 우리가 스포츠카 레이스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스피드나 아니면 시간을 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나 차에 따라서 메커니즘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또 운전자의 드라이브 테크닉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버무려져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회도 참 많고 또 그 대회에 따른 차종도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데 네. 여기 판넬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면은 FIA라고 이 네. 국제 자동차 연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 규정진 것 중에서 포뮬러 1이라는 게 있습니다. F1이라고 우리가 맞습니다. 얘기하죠. 그 F1이 가장 큰 대회고요. 네. 그 밑에 F3000, F3가 있거든요. 이 대회는 보시다시피 포장도로 경기인데요. 보통 3km에서 한 4km 정도 되는 곡선 구간, 직선 구간, 높낮이가 좀 틀린 구간을 빠른 시간에 주파하는 경기입니다. 예. 근데 이 차체를 보시게 되면은 차가 아주 낮으면서 긴데요. 네. 바퀴가 차체보다 큽니다. 굉장히 큰 바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차도 좀 특이한 게 앞에 날개, 뒤에 날개도 좀 붙어 있는데 예. 이거는 200km 이상 달리게 되면 차가 뜨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끔 일명 우리가 전문용어로 다운 포스라는 말 쓰고 있는데 밑바닥 붙어서 달리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경기는 이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고 보통 얘기해 줍니다. 네, 네. 이거는 일반 양산차를 좀 튜닝을 해서 고성능차로 만든 거거든요. 역시 FIA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운전 테크닉을 테스트를 해서 드라이버상을 주는 게 있고요. 또 제조사가 엔진이라 시스템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제조사에도 챔피언을 결정하는 두 가지 분야가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도로 자체가 포장도로가 아니라 산악지형이라든지 비포장도로 가장 유명한 게 파리 다카르 랠리 같은 거 있죠. 파리에서 북아프리카 다카르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3, 4일 동안 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프로드 대회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이거 운전을 하다가 드라이버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이제 배기량이 1600cc 엔진에다가 엔진을 튜닝한 이 터보 차저 같은 건 특수한 장치를 끼워서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특히 이제 F1은 우리가 국내에서도 중계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친숙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 월드 랠리 챔피언십은 조금 낯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정규 구장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오프로드라고 해서 정말 그 거친 도로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영상에도 조금 전에 나왔죠. 네. 더더욱이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WRC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년 전부터 국내 팀도 출전을 했었거든요. 물론 드라이버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 대회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우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그러면은 차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하고 드라이버 두 개의 상을 올해 두 개 모두 다 우승할 정도로 상당히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니까 자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은 뭐 대회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대회에 이제 제조사에서 본인들의 대표 차량을 내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 회사의 차량이 이렇게 우수하다라는 거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대회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일반 차를 그럴듯하게 양산차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대회 같은 거는 고성능 차량이거든요. 네네네. 이 첨단 기술이 내재돼 있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자동차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일반 소비자들이 예. 고성능 차를 요구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지면서 네. 올해부터 아마 이 국산차 중에서도 이 고성능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경기도 즐기면서 이 차량을 내가 살 수도 있구나 이러면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 독특한 나만의 차를 네. 꾸밀 수 있는 튜닝까지 해주게 된다면 네. 훨씬 더 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우리나라 차량이 2018 세계 투어링카 컵 개막전 결승 경기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의 예.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두 가지 대회를 말씀드려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TCR이라고 투어링카 네, 레이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예. 이 대회 세계 이 투어링카 대회에서도 올해 개막전에서 야. 그 우리나라 차가 역시 우승을 해서 예. 상당히 이런 자부심을 많이 이 세계에 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올해 지금 8월 25일부터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3경기가 지금 열리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대회를 좀 주목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이게 일반 차를 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대회와는 좀 틀리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좀 틀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룰이나 용어 같은 걸 좀 더 잘 알고 보면 훨씬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팁을 주시죠. 맞습니다. 이거를 볼 때 선수도 알아야 되지만은요. 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일반 보는 관람객도 그렇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깃발입니다. 예, 세계 자동차 경기연맹에서 예. 10개의 깃발을 표시를 했어요.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네. 일반인이 경기를 볼 수도 있지만은 네. 또 이 운전자분들도 이 네. 깃발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개의 깃발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경기의 재미, 묘미를 찾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드를 겨루는 그런 그 네.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미녀들이 보통 이런 깃발을 들고 네. 맞아요. 신호를 알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레이싱 모델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예. 여기 지금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왼쪽에 있는 체커기라 그랬죠. 바둑판 같이 네. 생겼죠. 저거만 많이 보셨을 때 저거는 맞아요. 경기의 시작할 때. 종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료기 시작할 때문에 때도. 끝나면서 최초의 차가 들어오게 되면 저기 일종의 승리의 상징이 바로 체커기라고 그러네.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여기 물결 치는 부분들이 있죠. 저거는 다른 차에서 오일 같은 것들이 바닥에 새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주의 깊게 운전을 하세요. 또 마지막에 그 오렌지 볼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차가 파손됐으니까 이 예를 들어서 차 참가 번호까지 알려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경비소에 들어가서 수리를 받아라라는 부분이니까 저런 내용을 좀 네네. 알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뭐 여러 가지 뭐 룰도 있지만 네. 깃발에 대한 상식만 좀 가져가도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가지만 예.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야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참 네.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형 참사는 평소부터 대비를 아주 잘 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도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대형 참사, 소중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무서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생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즉 늘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앉으나 서나 안전만을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출근 준비가 한창인데요. 울지 마세요. 안전에 앞장서는 남자답게 불이 꺼졌나 방마다 철저히 확인을 먼저 하고요. 락스벨트 잠그세요. 온 집안 구석구석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습니다. 전기는 안전한가요? 오늘 안에 출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이 안전해야 밖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먼저 안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생활안전에 앞장선다는 이범홍 씨. 현장을 다니며 사고가 날 만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고 예방책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지게차 사고로 인해서 1년에 한 4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적재가 이렇게 높다 보면 낙하라든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충돌 등 중대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나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회전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면장갑을 착용을 하게 되면 회전체에 물려가지고 끼임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찾아 근로자에게 알려준 이후로는 작업장이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안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 예방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회사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위험 요인이 참 많은데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선풍기로 인한 사고가 14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선풍기는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깨끗이 닦고 사용하는 게 화재 사고 예방에 좋겠죠? 한 해 동안 쌓인 이 먼지가 불씨가 되는데요. 물기 없는 칫솔로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깔끔하게 청소기로 마무리하면 끝! 문어발식 콘센트 또한 집안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이 먼지도 위험합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불신 요인이 돼요. 물기 없는 면봉으로 문질러 먼지를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집 안팎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전 전문가 이범홍 씨. 수진제가 치고 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신조이기도 합니다. 집안이 안전해야 밖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먼저 안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장소, 바로 더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수영장 역시 사고가 비일비재. 여기 안전하다고 입소문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시설 설계 자체가 아이들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안전사고 중에서 90% 이상이 물 밖에서 미끄러져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인데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깔았다? 이 타일은 물에 젖은 채 걸어도 이상무. 미끄러져서 생기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이바지한 분을 만나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수영장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강정준 씨. 쓰러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타일인데 공문화된 수영장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이 다니는 곳은 특히 맨발로 다니는 곳은 이런 공문화된 수영장에는 그런 타일들이 다 시공이 되고요. 일찍부터 수영을 즐기는 유럽에서 미끄럼 방지 타일이 발달해서 제품을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안전만을 생각한다는 그가 어디론가 가는데 소금 한 포대를 가지고 어쩌시려고요? 어머나, 수영장에 그대로 붓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염소라는 약품을 이제 쓰는데 여기는 이제 친환경 해수풀이라 해서 소금을 넣어서 이걸 전기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체에 전혀 무해하게 이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수영장 물을 소독하면 건강에 더 좋을까요? 소금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척 효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세척 효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물질에 달라붙을 경우에는 그 이물질들의 극성을 부여하게 돼서 잡아당김으로써 손쉽게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균들에 달라붙어서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균 내에 있는 물들을 꺼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런 균들을 터뜨려서 살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휴가철이면 힐링의 명소 펜션. 수영장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안전에 신경을 쓰는데 펜션 수영장은 특히 이 여과기에 신경을 써야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벌레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게 이제 이 여과기에 다 걸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항상 청결하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주의와 방심은 금물. 유비무환의 자세로 생활 안전에 앞장서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겠죠. 네, 이번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어제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는데요. 부드러운 개입으로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기조연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 행동경제를 다룬 세계적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입니다.
세일러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행동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Understanding a bit about human nature can help us devise better public policy decisions, nudge for the benefit of mankind. 연설 뒤 채널A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정책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세금 감면 혜택에 넛지 이론을 적용하면 한 번에 큰 돈을 주면 사람들은 저축을 해 경제 흐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개입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will say that transparency is a tool that governments could use more. 국내 최고 경제 전문가들의 특강과 사례 발표, 토론으로 하루 종일 진행된 포럼은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국내 주요 금융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조현선입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요즘 날씨 변덕이 참 심하죠. 어제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암동은 1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거친 뒤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부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대기 정체와 국내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15도, 전주는 1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27도, 춘천 29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얇은 카디건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낮엔 자외선 지수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건강에도 치명적이니까요. 오후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해상에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염두해야 될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출을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보조공학기 박람회가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장비로 이번 박람회에는 70개 업체가 참여해 최신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어제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모집 한 달 만에 1,500명의 시민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날 만세 삼창과 함께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추진위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3.1운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예정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5월 31일 마지막 날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네. 아직까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면 오늘 넘기기 전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